네, 피부과 정보 시간입니다. 이 시간 뉴욕 매추르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께서 도움 말씀 주십니다.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예. 네, 우리 피부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이제 입술도 피부 그렇죠. 예민한 피부가 되겠죠, 더. 예, 그렇죠. 예. 근데 입 안이 자꾸 헐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하얗게 반점이 생겨서 네. 식사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렇죠. 이게 자주 생기는 분이 있고 어떨 때 통 없다가도 어느 순간에 막 양쪽에 막 나고 그런 경우 있는데 이게 뭐 면역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? 어떤가요? 면역이랑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대체적으로 이걸 after ulcer라고 그러는데 저희 피부과에서는 예. 그 원인이 이건 after ulcer라는 거는 그냥 집안에 얼서가 생겨서 네. 아파서 이제 아파지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. 근데 네. 가장 많이 되는 원인은 이 herpes라고 그래서 네.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보통 바이러스 하면 입술이 튼다는 얘기 많이 그렇죠. 들어보셨죠. 그 물집이 고여서 생겨가지고선 네. 감기가 걸렸다든지 좀 그렇죠. 피곤하면 예. 나타나는 현상이죠. 그렇죠. 그게 입안에 나타날 경우에는 그게 아프게 통증이 생기면서 그게 소가 생기게 됩니다. 네네.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생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피곤할 때 생긴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게 가장 많고 그 외에는 아주 여러 가지 원인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안에 이 캔디다라는 그런 네. 이스트가 인펙션이 생길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또 동양 사람, 한국 사람들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부셰스 디지즈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유전적인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면역성과 유전과의 합쳐져가지고 나타나는 네, 예. 질환이 있는데 이게 혈관 자체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런 그 얼서 같은 게 입안에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눈알에도 비슷한 게 생길 수 있고 네. 이게 입안의 그 피부 자체를 갖다 뮤커스 멤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뮤커스 멤브레인은 다른 위에 눈, 입안 아니면 항문이라는 성기 근처에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. 예. 이게 이제 입안에 생기면은 사실은 뭐 한 일주일 간다고 하면 일단은 식사를 못 하니까 그렇죠. 힘들어하잖아요. 이게 어떤 그 피부과 저런 약 같은 게 좀 있나요? 어떤가요? 여러 가지 네. 그 치료 방법이 있는데 네.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약 중에서는 앤비솔이라고 그래가지고 입이 뭐 예를 네. 들어서 입안에 이빨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아팠을 때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앤비솔이라고 있는데 그걸 갖다 사셔가지고 거기다 바르고선 식사를 하시면 좀 덜 아플 거예요. 예. 그리고 이걸 갖다가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끔 가다가 마일란타라든지 네. 그런 거랑 베나줄을 시중에서 파는 베나줄을 액체 베나줄 가려울 때 먹는 약이랑 섞어가지고선 그걸 입안에서 각을 하고 난 다음에 뱉어버리면은 저걸 그 피놈을 갖다 해서 이제 좀 덜 아프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 마일란타랑 베나줄을 섞어서 해가지고 믹스를 해서 예. 거기다가 코팅하고 난 다음에 그걸 잡수신다든지 아니면 암비솔이라는 걸 갖다 바르고선 잡수시든지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. 이건 어떻게 그냥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구할 건가? 수 있는 예. 약들이에요. 이런 건 그냥 좀 자주 입안이 허시는 분은 네. 원인 제공 많이 이게 너무 심하신 경우는 한번 원인 제공이 뭔가 알아볼 필요도 그렇죠. 있겠지만 그렇습니다. 이런 약을 좀 미리 좀 상비약으로 갖고 있다가 예. 그때 필요하면 바르면 되겠는데 예. 이게 이제 감기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심하게 걸리고 나면 이제 다 나을 때쯤 되면 여기에 이제 막 토도토도 그렇죠. 나잖아요. 그런 사람들이 있죠. 근데 그건 꼭 나을 때 그런 게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. 그건 자체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herpes simplex virus type 1이라고 그래요. 그게 네. 보통 20살에서 30살 되면 벌써 70%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번지는 게 그 컵을 갖다가 나눠 마신다든지 네. 그러면은 이게 번질 수가 있는데 이거 자체는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이 되면은 요 피부에서 감염이 되면 신경선으로 들어갔다가 네. 신경선에 이 숨어 있다가 갱글리언이라는 데 숨어 있다가 피곤하거나 네.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거기서 다시 재발생을 해가지고 신경선 따라서 와서 신경선이 가는 끝에 물집이 생기는 현상이에요. 그래서 이 물집이 고여서 생기는 겁니다. 이 좀 구석 같은데 좀 안 보이는 데 나면 좋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. 꼭 입술 근처에 나는데 이건 여성분은 화장으로 이렇게 좀 덮잖아요. 예. 근데 남성분들은 또 이게 수염이 또 힘들게 되죠. 면도를 해야 되니까. 네, 이럴 예. 경우에는 사실 치료하는 약들이 있긴 있어요. 아, 바르는 그렇군요. 연고가 있고 네. 뭐 먹는 내복제도 있고 네. 아니면 혀 안에 넣어가지고선 나오려고 그럴 때 바로 집어넣으면 덜 나오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. 예.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눈 부위에
눈따락지라 그런가요? 안에 이렇게 뭐가 그렇죠. 자주 나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? 사람들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네, 있겠지만 눈에는 여러 가지 글랜드라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주는 샘이 있어요. 눈 가장자리에. 근데 그 글랜드인데 그 샘의 그 샘에서 네네. 나오는 그 튜브가 있는데 튜브가 막히면은 그게 나오는 물질이 백업 돼 가지고선 네, 예. 부어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게 첫째 그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눈썹에 이게 털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거기에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눈에 있는 그런 문제는 아무래도 안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. 그 어떤 분이 그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 털이 들어가서 안에 뭐가 나서 그걸 뭐 쬐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그 털 알러지 이런 거와 연관이 있을까요? 어떤가요? 그 강아지라든지 이런 그 동물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, 네. 그 아토피 있는 분들이 보통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그 알러지 그 물질이 그러니까 털이 네네, 눈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빨리 없애지 않으면 그게 알러지가 생겨서 반응이 이렇게 나겠죠. 예. 그래서 많이 가려워하고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제 이 좀 가을철 되고 하면 우리가 피부의 건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예. 말이죠. 특히 그 입술이 자주 튼다 그러죠. 네네. 특히 가을철 되면 그렇죠. 그러잖아요. 예. 그런 경우는 좀 심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꾸 터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런 건 그 피부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좀 예방하고 좀 제일 중요한 것은 예. 이 피부가 그렇게 되기 전에 네. 피부 관리를 하셔야 그러니까요. 되는데 예. 입술일 경우에는 입술에다가 립밤을 갖다 많이 바르셔야 되는데 예.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시중에서 파는 바세린 같은 거 있죠. 그걸 바세린. 그걸 예. 갖다가 하루에 몇 번씩 바르시면 예. 좋고 가끔 가다가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걸 많이 그러는데 입술이 건조해지면은 그걸 갖다가 좀 덜 건조하기 위해서 침을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. 예. 네, 그렇죠. 침 안에는 차라리 이 여러 가지 엔자임이 있는데 엔자임 자체가 피부를 갖다가 네. 보호하는데 반대적인 역할을 할 네, 수가 예, 있기 때문에 예.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이제 계시는 방이 많이 건조해지면은 네. 아무래도 이 수분이 증발이 돼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. 물론 이제 입술뿐만 아니라 몸 전체 피부 다 그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는 방안이 너무 건조할 경우는 가습기를 가동해서 습도를 좀 올리셔야 된다든지 예.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 이제 입술은 조금 마르게 되면 우리가 자꾸 그 혀로 이렇게 침을 네. 바르게 되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는데 그렇죠. 말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좀 가렵고 그런 경우가 이 가을철에는 이제 많잖아요. 좀 그렇죠. 그런 걸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샤워할 때 끝나고 나면 꼭 크림을 발라라 이런 이야기도 네. 하는데 이제 가을철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부 관리라는데 어떤 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. 샤워 짧게 해주시고 너무 짧게. 뜨거운 물 쓰지 마시고 짧게라면 어느 정도로? 5분에서 10분 안으로. 그러니까 그 때는 밀지 말라는 얘기예요. 그렇죠. 때는 미는 것 자체가 안 좋습니다. 그럼 그러니까요. 피부에 그 예. 손상을 주기 때문에 예. 그렇게 하고 비누는 약한 비누를 쓰도록 하시고 예. 예를 들어서 뭐 더브라든지 아비노 같은 거 쓰시고 아이보리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샤워하고 난 다음에 3분 안에 보습제를 갖다 꼭 바르세요. 그러니까 보습제를 크림이 좋고 로션보다는 예. 그다음에 집안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 가동하시고 네.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냥 탕에서도 물 받아놓고 한 30분 앉아 계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예, 그렇죠. 어쨌든 샤워는 좀 짧게 하는 게 좀 여러분께서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예, 피부과 정보 뉴욕 메트로 피부과 이현수 원장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